오늘부터 진행할 프로젝트는 코딩 없이 캐그 컴피티션에 도전하기입니다. 주택을 설명하는 7, 9개의 변수를 통해 각 주택의 최종 가격을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첫 화면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줍니다. 여기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캐글이라고 설정해 줄게요. 프로젝트 내에 여러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 버튼을 클릭해서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모델 이름은 캐글 컴피티션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이는 템플릿에서 미리 만들어 놓아진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디폴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빈 화면이 뜨게 됩니다. 브라이틱스 내에서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데이터 로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수창화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경로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누르게 되면 브라이틱스 내에서 업로드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캐글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 경로에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Add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Add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로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다운받은 파일이 있는 곳을 설정해주면 데이터 미리 보기와 함께 잘 불러와 증거를 볼 수 있고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창이고요. 콤마가 아니라 탭이나 스페이스나 콜론 등으로 설정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콤마 값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컬럼별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데이터별로 첫 번째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클래스 부분을 만약에 문자열 타입으로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그냥 스트링을 클릭만 해주면은 손쉽게 데이터 타입이 변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쭉쭉 보다 보면은 이 상태로 바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류창이 뜨게 됩니다. 이 이유는 컬럼 네임에 첫 번째에는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컬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보다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가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눌러주면은 잘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다 변경이 되었고요. 밑에 보이는 오류창이 없어진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데이터가 잘 추가되었고요. 이제 업로드된 부분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눌러주고 OK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런을 눌러주면 데이터가 잘 로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테이블에서 ID 변수를 제외하고 총 7, 9개의 변수들과 셀 프라이스 변수 모두 잘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컬럼들에 관한 설명은 태글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나와 있는 데이터 설명과 실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전처리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불러온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차트 세팅을 눌러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시각화하여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어떻게 전처리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립연도와 리모델링 연도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새롭게 리모델링된 연도에서 설립 연도를 빼서 새로운 열을 생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집이 판매된 월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부터 10일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수치형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 범주형 변수를 변환하여 처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관 상태 변수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이러한 비슷한 순서형 변수가 많습니다. 단순 문자가 아닌 어떠한 순서를 가진 문자형 변수인데요. 이를 고려하여 숫자형 변수로 변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하 질병 노출 수준인 변수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보니 대부분 노값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무일 관계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수영장과 울타리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유무일 관계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차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프로젝트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하고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브라이틱스 대시보드 상의 여러 함수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용할 함수로는 statistic summary, replace missing number, delete missing data, add column, add function column, select column, 원하드 인코더, 필터 함수가 있어요. 각각 함수가 한 번 이상씩 사용되기 때문에 대시보드 길이가 이렇게나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쓰임 파악을 위해서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씩들만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는 널 값이랑 그 다음에 스튜니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널 값은 인풋 컬럼으로 모든 변수를 다 입력하겠다고 받고 그 다음에 타겟 스태티스틱으로는 널 카운트를 선택한 후에 런을 누르면 실행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결측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널 카운트 값을 누르면 러 프론티지가 259개, 그 다음에 81개, 8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측지가 좀 많은 러 프론티지 변수는 결측지를 민 값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나머지 두 변수는 그냥 널 값이 있는 행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전처리 방향을 설정할게요.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는 외도 값을 알아보는 데도 쓰일 수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을 보면 왼쪽과 같이 right skewed 된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세일 프라이스의 외도를 실제 수치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인풋 컬럼에 세일 프라이스 변수를 넣고 타겟 스태티스틱으로는 skewness of sample 그 다음에 kurtois를 선택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실제 통계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dd function 컬럼 소개인데요. 이 함수를 통해서 앞서 right skewed 되어 있었던 sale price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시보드 중간에서 처리했지만 언제 처리하는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 함수를 통해서 sale price 변수의 로그를 취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전처리를 시작해야 하겠죠. replace missing number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아까 결측지가 좀 많았던 라프런티지라는 변수에 존재했던 결측값을 평균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인풋 컬럼으로 라프런티지를 선택하고 필터 밸류를 민으로 지정해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elete missing data 함수를 불러와서 널 값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나머지 두 변수를 인풋 컬럼으로 설정하고 delete row or column 옵션을 row로 진행한 이후에 결측치가 포함된 행을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dd column 함수를 사용해 볼 텐데요. 메모에 작성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add column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브라이틱스에 있는 add column 함수는 우리가 지정해주는 조건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순서가 있는 순서형 변수들을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add column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external quality 변수의 경우에는 ex가 excellent, 그 다음에 gd는 good, ta는 typical, fa는 fair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이 명확한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소관계를 명확히 입력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add column 함수를 통해서 수치형으로 직접 변환하는 아래와 같은 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5점, 4점,
3점, 2점 이런 식으로 입력했어요. 다른 변수들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치형 데이터 처리를 진행했다면 다음은 원핫 인코더 함수를 사용한 명목형 변수의 처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의 변수 중에서는 범주형 변수들 중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변수들을 0과 1로 쉽게 인코딩할 수 있는 브라이틱스 내장 함수가 바로 원핫 인코더입니다. 인풋 컬럼으로는 범주형 데이터 전체를 입력하고 런을 누르면 명목형 변수를 더미 변수화 시킬 수 있어요. 명목형 변수 말고 범주형 변수 중 베이스먼트 피니시 타입 1이라는 변수가 NA 값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필터 함수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수 컨디션으로 같지 않은 행들만 추출해서 필터링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셀렉트 컬럼 함수의 설명인데요. 셀렉트 컬럼 함수는 컬럼명, 컬럼 타입, 컬럼 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브라이틱스 기본 내장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예측 변수 파일을 따로 생성하기 위해서 프리딕션 변수만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수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모델에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러 변수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모델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기본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피처에는 독립변수 x값들을, 레이블에는 세이브 프라이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feed intercept는 선형 회귀식에 y절편 값을 0으로 둘지 말지를 정하는 건데 별일이 없다면 true로 설정해서 y절편 값이 0이 아니게 살아있게 합시다. 그리고 VIF를 표시할지 말지를 보여주는데요. VIF는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약자로 분산 팽창 인수라고 합니다. 주로 10이 넘으면은 그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해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게 없을수록 해석에 좋습니다. 이번 데이트는 독립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모델을 돌려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R스퀘어, adjust R스퀘어 등이 있는데 R스퀘어는 말 그대로 설명력으로 해당 모델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설명하냐를 보여주고 1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변수가 많아지면은 단순히 이게 계속 커지기 때문에 변수 개수의 영향을 고려해서 나온 게 아래에 있는 adjusted R스퀘어고요.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 표에 각 변수마다 p-밸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0.0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을 경우에 앞에 나와 있는 코에피션트 개수값이 9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VIF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원핫 인코딩으로 만들었던 변수들은 당연히 서로서로 100% 연관이 있기 때문에 true가 떠도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수치형 변수들 중에 true가 있냐인데 이렇게 몇 개의 수치형 변수 VIF가 true로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수들이 실제로 상관계수가 높은지 코릴레이션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실제로 꽤 높은 상관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지워주거나 PCA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는데요. 변수의 개수도 줄여주면서 비슷한 설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번 이 높은 것들을 PCA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래 Explained Variance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PC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정도가 원래 거의 85% 이상일 때 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여기 Cumulative Explained를 보면은 두 번째 것까지 썼을 때 97%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 정도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C들을 제가 활용해서 보면은 프로젝티드로 되어 있는 걸 넣었는데요. 이거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설명력 자체는 떨어졌지만 이렇게 VIF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트레인을 모두 돌려본 건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모델을 쉽게 익스포트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바탕화면을 나가셔서 저희가 했던 파일 이름이 브라이틱스 비디오 트레인인데 오른쪽 점 3개를 누르시고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쉽게 제이슨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불러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기 크리에이터 모델의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셀렉트 파일, 해당 제이슨 파일을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다시 쉽게 임포트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팀 프로젝트나 협업을 할 때 브라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거 문제로 돌아와서 기존에 사용한 선형외기 이외에 새로운 모델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 저희가 써보려는 건 바로 XG 부스트인데요. XG 부스트는 앙상블 기법 중 부스팅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은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고 이렇게 여기 모델 쪽 모듈만 XGB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피처랑 레이블은 동일하겠고요. 오브젝티브로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위드 스퀘어 로스를 고르시면 되겠죠? 저희가 선형회기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서 브라이틱스에서는 이렇게 쉽게 모듈을 하나만 톡 바꾸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런 XGB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돌려봤는데요.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를 위한 모듈을 다시 짜야겠죠? 근데 브라이틱스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클립보드 기능으로 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 클립보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요 펑션들을 끌어오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로드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새롭게 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모듈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널 값이 있는 행을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replace missing data를 이 delete missing data 대신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두 개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sell price가 없기 때문에 로그를 씌웠던 이 모듈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딕트를 대신 활용하게 되는데 프리딕트를 이 트레인 모듈과 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테스트를 위한 모델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돌리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값이 로그를 씌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익스포넨셜을 씌워서 y 값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결과값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러면 정말 쉽게 실제 케글 컴피티션을 위한 예측 모델과 결과값을 모두 낸 겁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케글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변환 과정과 제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브라이틱스에서 분석한 결과 테이블을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write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함수 팔레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브라이틱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쭉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브라이틱스에서는 write CSV, write to DB, 그리고 write to S3 이 세 가지의 write 함수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데이터 파일의 형식을 변경해서 지정된 경로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이 하우스 프라이스 예측 대회 같은 경우 CSV 파일 형태로 예측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write CSV 함수를 통해 CSV 파일 형태로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write CSV 함수 블록을 불러오게 되면요. 앞서 받아온 그 결과 테이블이 이렇게 왼쪽에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가 저장될 path,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run을 눌러주시면 이 지정한 경로의 CSV 파일 형태로 함수가 저장된 것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테이블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을 받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그려진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고 앞서 데이트 로드 과정과 마찬가지로 딜리미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커마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명을 설정을 해주고요. 하우스 프라이스 예측으로 이렇게 파일 네임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피니쉬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그대로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CSV 형태로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제출 파일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 테이블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출을 위한 서브미션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글 대회 참여를 위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화면을 보시면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에 다운 가능한 데이터셋을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우스 프라이스 예측 캐글 대회에 필요한 데이터셋들이죠. 여기서 이 샘플 서브미션 CSV 파일을 같이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샘플 서브미션 파일은 제출을 위한 데이터 파일의 형태를 가이드해주는 샘플 파일인데요. 이것을 참고하지 않고 제출을 한다면 정상적인 제출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다운로드한 결과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 과정에서 예측한 세일 프라이스 컬럼이 추르륵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각 행의 번호를 매기는 ID 컬럼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ID 컬럼은 분석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샘플 제출 파일을 참고해서 ID 컬럼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샘플 제출 파일에 ID 컬럼이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서브미션 파일을 다시 열고 이 샘플 파일의 ID 컬럼을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해주는데요. 너무 행의 수가 굉장히 많은 컬럼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로 이것을 일일이 선택해서 하려면 조금 힘들겠죠. 여기서 팁, Shift와 컨트롤 그리고 아래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행이 입력되어 있는 컬럼을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전체 ID 컬럼을 선택을 해주고 복사를 누르고 이제 이 복사한 파일을 결과 테이블에 가서 세일 프라이스 옆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사해 두었던 샘플 서브미션 파일의 ID 컬럼을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복사한 셀 삽입을 눌러주시고 ID 컬럼은 세일 프라이스 컬럼의 왼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ID 컬럼까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제 이 서브미션 파일을 캐글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죠. 이 캐글 홈페이지의 화면을 보시면 대회 배너의 아래 우측에 Submission Prediction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Submission 파일을 업로드한 뒤 이 부분은 선택이에요. 제출한 Submission 파일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등등을 적을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ubmission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형식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만약 submission 파일 형태에 맞게 제작이 된 파일이라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면서 올바르게 업로드가 되었다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Make Submission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파일이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스코어가 0.13866 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점수가 나온 화면에서 조금만 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이런 안내문이 나옵니다. 오늘 총 9번의 서미션을 더 제출을 할 수 있고 이거는 12시간마다 리셋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서미션을 제출 가능한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케겔 컴피티션마다 다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이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